안녕하세요. 위강한의원 위강스쿨의 홍욱기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혀통증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혀를 보면 혀통증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혀통증을 겪는 분들의 혀를 보면 설태가 두껍게 껴있거나 혀 양쪽 사이드가 치아에 이렇게 눌려있는 치흔설, 이런 혀의 형태들이 혀통증을 잘 유발해요. 오늘은 혀통증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혀가 얼얼하고 화끈거리고 따끔따끔하고 아프신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을 잘 들으시고 꼭 실천해 주세요. 혀통증을 일으키는 병은 몇 개 있어요. 구내염, 구강 캔디다증. 구강 캔디다증은 면역이 너무 떨어져서 입안에 곰팡이가 막 쓰는 거예요. 구강 편평태선. 구강 편평태선은 혀나 이 입안에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그물처럼 하얀 막이 생기는 질환이고 혀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베체트병. 베체트병은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혀에 자꾸 염증, 만성으로 궤양이 생기는 병이거든요. 이것도 혀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암. 혀가 아픈 부위가 고정적으로 한 군데가 계속 아프고 헐고 그런다 그러면 설암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구강자결감 증후군. 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5개와는 조금 달라요. 구내염, 캔디다증, 편평태선, 베체트병, 설암은 병변이 있어요. 염증이 있어, 궤양이 있어.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형태적으로는 이상 소견이 없는데 혀가 화끈거리고 따끔거리고 아픈 것, 그것을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따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외관상 아무런 상처도 없는데 혀가 이렇게 화끈거리고 열나는 것은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일종의 신경통이라는 거예요. 신경통이 뭐냐?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 혀에 어떤 신경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피부와 좀 비교해 볼게요. 피부에는 통증, 이게 찬지, 더운지, 닿았는지 이런 촉감을 알게 하는 신경이 있잖아요. 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경이 혀 앞쪽 3분의 2에는 혀신경이 있고 뒤쪽 3분의 1에는 설린신경이라는 신경이 관여하고 있어요. 혀신경은 3차 신경에서 온 거거든요. 혀통증하고 3차 신경통하고 상당히 유사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강자결감 증후군을 혀신경통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혀신경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구강건조, 입이 자꾸 마르는 거예요. 입이 자꾸 마르게 되면 혀 표면에 미세하게 균열이 생기고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 혀 표면에 있는 혀신경도 말라서 비틀어지고 그 성질이 변하게 돼. 그래서 나이 들어서 입이 자꾸 건조해질수록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입을 건조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혀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입을 건조하게 하는 상황은 침분비가 떨어진 거예요. 침분비가 떨어지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입이 바싹 마르잖아요. 만성적인 스트레스, 우리가 흔하게 먹는 약,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는 감기약이라든가 항생제, 신경과약, 이런 약들이 또 입을 굉장히 마르게 해요. 역류성 식도염, 자꾸 소화가 안 돼서 역류가 되면 입안이 자꾸 텁텁해지고 털때가 끼고 입이 건조해지거든요. 입 벌리고 자거나 입으로 숨 쉬는 분들, 입으로 숨 쉬면 입이 자꾸 건조해지고 나중에 그게 쌓이면 혀통증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장의 힘이라는 것은 위장의 운동성, 위산 분비 능력, 소화 효소 이런 것들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거예요. 혀통증이 있는 분들은 위장의 힘을 기르는 333 생활요법 실천해 주세요. 구강 건조가 해결돼서 입안이 촉촉한 상태로 한 달, 2달, 석 달 유지가 되어야 망가진 신경이 조금씩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신경 안정이에요. 혀통증은 신경통이라고 그랬죠. 혀신경에서 잘못된 신호가 나와서 화끈거리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 신경을 안정시켜줘야 돼.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이에요. 수면. 혀통증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른 숨이에요. 입안에 침이 도망가지 않으려면 바르게 숨을 쉬어야 돼요. 절대 입으로 숨 쉬면 안 돼. 혀통증 환자들은 비염, 축농증, 코골이 이런 코 질환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코에도 담적이 있는데 이 담적이 있으면 코로 숨을 잘 못 쉬고 입으로 숨쉬게 되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밤에 잘 때 코를 골고 입을 벌리고 밤새 자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 입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2달, 1년, 2년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면 혀가 조금씩 갈라지고 결국은 혀통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숨 쉬는 게 혀통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쉽게 코로 숨 쉬고 자는 방법은 잘 때
입에 밴드를 붙이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 바르게 숨 쉬도록 하는 바른숨 밴드를 개발했어요. 바른숨 밴드. 밴드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 가운데 부분은 입술 보호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여기 절취선이 있는데 딱 뜯을 수 있거든요. 입술 보호 부분이 있고 위아래 끈끈한 부위가 나오는데 이렇게 붙이고 자는 거예요. 이러면 밤새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만 숨 쉬면서 잘 수 있거든요. 이 밴드는 신축성이 있어서 절대 숨 못 쉬어서 위험한 상황은 생기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돼요. 자, 오늘 정리해 볼게요. 혀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구강 건조이고, 구강 건조를 해결해야지 혀통증이 나을 수 있어요. 구강이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생활 습관, 위장이 튼튼하고 위장이 강해져야 되고, 신경 안정, 잠을 충분히 자야 되고, 숨을 바르게 쉬어야 된다. 잘 때 입 벌리고 자지 않도록 밴드를 붙이고 자도록 하실게요. 오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 달아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